초등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9월 말부터 각 지역 교육청의 공지를 통해 영재교육원의 모집 요강 등이 발표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료 및 정보 등을 찾아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름의 영재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영재교육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과 대학 부설로 진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은 솔직히 잘 모르고 워낙 다양해서 오늘 이야기는 교육청 주관 영재교육으로 국한하겠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광역 단위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하에 지역교육청이 11군데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성북, 강북 등등. 서울특별시 교육청 밑의 지역교육청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밑에는 5개의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여기 역시 영재교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가 속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영재교육원 운영과 모집 요강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 2022학년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작년 모집 요강을 보시면서 커다란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집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오거나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임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재교육은 초등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등 5학년이 되는 올해 초등 4학년, 내년 초등 6학년이 되는 올해 초등 5학년이 지원합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 영재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 영재학급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초등 3학년, 내년 초등 4학년 과정을 선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발 절차는 이렇습니다.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Gifted Education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지원서, 자기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는 부모님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자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1차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각 지역의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 등도 GED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 서울 지역은 지원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다른 지역은 GED 사이트에서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교육청 주관의 1차 평가, 서울 지역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면접평가, 다른 지역은 1차 영재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 후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는 흐름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작년 남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을 보면 선발 분야는 현재 초3 대상의 수과학 융합, 그리고 현재 초4, 초5 대상의 수학, 과학, 발명 영재를 각 학급 20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운영기관은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의 관내 학교들입니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모집 분야가 미술, 융합정보, 발명, 음악, 체육 등이고 중부교육청은 수과학 융합, 수학, 과학, 융합정보 등입니다. 이처럼 서울 안에서도 각 지역 교육청마다 선발 분야와 특징이 다 다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경기도는 이미 내년 영재교육원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영재교육 관련해서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은 경기 미래영재교육원, 창의 융합 상상소로 명칭과 학생 선발 방법, 운영 내용 등이 변경됩니다. 창의 융합 상상소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경기 미래영재교육원의 새 이름입니다.
이에 10월부터 12월에 진행하는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며 2022학년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 상상소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학생 선발 방법은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권역 내 1개 프로그램만 지원 가능합니다. 즉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는 경기도 내 학생이면 지원 가능한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2년 3월 GED상에서 권역 내 프로그램 또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서를 작성한 후 교사가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해당 교육지원청 컴퓨터 추첨에 의해 1단계 교육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결국 경기도는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처럼 영재성 검사 혹은 지필고사나 면접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1단계 영재교육 대상자를 뽑아서 1학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잘 따라오고 성과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2학기 2단계와 3단계 과정을 심화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올해 바뀐 제도와 특징을 꼭 우리 아이의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제 아이도 초등 4학년 2학기 때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원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5학년 과정을 배웠고 다시 5학년 2학기 때 영재원에 지원해서 다음해 6학년 과정의 영재교육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직접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제 주변의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저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과학 수업은 많은 학급 인원과 수준 차이로 인하여 아직도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과학 실험도 학교의 과학 예산과 여건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에서는 주로 수학이나 과학, 융합형 문제 해결을 다루는데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이나 모둠활동, 토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보다 흥미롭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은 학급 아이들이 1년 동안 함께하며 진행되는데 영재교육원 수업은 그 지역의 선발된 아이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같은 학교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른 학교의 아이들도 알게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본인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발표하는 프로젝트 산출물 대회 혹은 사사과정 발표회도 열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영재교육원 수업을 받는 것이 분명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해야 합니다. 가끔 소극적이거나 열의가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강권으로 영재원 교육을 받게 되지만 계속 주눅 들어 있거나 힘겨워하고 자주 빠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영재원 교육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아이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 교육청 영재원보다 먼저 선발하며 보다 심화되고 과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림도 없다. 그러면 영재교육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지필평가 대부분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단답형, 서술형 평가입니다. 가장 좋은 대비는 평소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한 아이들은 답안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인터넷 서점에서 영재교육 또는 초등 영재교육이라고 검색해보면 아주 많은 참고서와 문제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지역과 분야에 맞춰 적절한 교재를 찾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갈수록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반 아이들 중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추천서를 GED 사이트에서 써준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과 아이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지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재교육원은 대부분 토요일에 진행되니 합격했을 경우 다니면 좋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필평가에서 단순 지식을 묻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집을 반복해서 많이 풀어도 정작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이에게 도전하는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고 너무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서 영재교육원에 지원한 의지와 마음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영재교육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보통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원의 선발 절차는 2학기 학생의 GED 지원, 담임교사 추천, 영재성 평가, 합격자 발표 순서입니다. 영재교육원 지원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부모님들은 살고 계신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와 GED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이 각 지역마다 상이하니까 꼭 직접 확인하시고 아직 2022년 요강이 발표되지 않은 곳은 작년의 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재교육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는 다른 학생 중심의 색다른 교육과 모둠 활동, 토론 수업, 실험과 관찰 등 도움되는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도전의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영재교육을 받을 열정과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